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호목 7.5에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목 7.5에는 두 명의 개인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죄인이고 다른 하나는 좌안이죠. 자, 여기서 이제 죄인은 X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X는 레벨 오브 케어가 되겠고요. 자, 이 X에 따라서 사고 확률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죄인이 X 값을 큰 값을 선택을 하면 사고가 적게 발생을 하겠죠. X 값이 작으면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이제 커지겠죠. 자, 이 사고 확률 함수는 우리가 늘 가정하듯이 자, 한 번 미분한 값은 음수고 두 번 미분한 값은 양수인 그런 함수로 우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죄인이 x 값을 선택한 후에 이제 px의 확률로 사고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사고가 발생을 하면 좌안에게 이제 함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h만큼 함이 발생을 하게 되겠고요. 자, 이 함은 작은 값이거나 큰 값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 h는 작은 값이거나 이제 큰 값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사고가 발생을 하면 좌안이 이제 세틀먼트 오퍼를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좌안이 세틀먼트 오퍼를 제시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합의금을 S만큼 주면 내가 소송을 취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죄인이 이제 수락을 하면 합의를 하고 끝이고 죄인이 만약에 거부를 하면 트라이얼에 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트라이얼에 가면 죄인은 이 함 H만큼을 좌안에게 배상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리티게이션 코스트가 이제 발생을 하겠죠. 죄인의 리티게이션 코스트는 이제 CD, 좌안의 리티게이션 코스트는 CP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호목 7.5에서는 자, 좌안은 자, 좌안은 이 H 값이 작은지 큰지를 몰라요. J는 알아요. 그래서 J는 H 값이 작은 값인지 큰 값인지를 알고요. 근데 좌는 H 값이 작은 값인지 큰 값인지를 몰라요. 좌는 H가 큰 값일 확률이 Q, 작은 값일 확률이 이제 1-Q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정확하게 작은 값인지 큰 값인지는 모릅니다. 반면에 J는 사고가 발생을 하면 그게 작은 값인지 큰 값인지를 알아요.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현실에서는 이제 가해자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의사인 경우, 피해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환자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자, 의사는 자기가 이제 뭐 수술도 하고 혹은 뭐 엑스레이 같은 걸 찍었을 테니까 이제 자기가 이렇게 수술을 하다가 실수를 하면 그게 환자에게 얼마나 큰 데미지가 가는지를 보다 더 잘 알 수 있겠죠. 반면에 환자는 그 어떤 수술이라든가 뭐 의학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니까 뭐 환자 입장에서는 이제 의료 사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얼마나 큰 데미지가 자기에게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힘들 수 있겠죠. 그래서 호목 7.5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상황은 가해자는 이제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피해자는 피해 규모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래서 그냥 확률적으로만 아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입은 피해가 큰 피해일 확률이 Q,
그리고 작은 PA일 확률이 이제 1-Q라는 것만 알고 정확하게 그 작은 값인지 큰 값인지는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피해자가 합의금을 이제 제시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을 우리가 호목 7.5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도 이제 비대칭 정보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J는 알지만 좌는 잘 모르는, 그래서 이제 비대칭 정보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J는 에셋이 A만큼 있고 좌는 에셋이 B만큼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셋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니까요. 자기 에셋보다 뭐 더 많은 배상 금액은 지불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죄인이 가지고 있는 에셋보다도 피해 규모가 더 크면 이제 배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저지먼트 프루프 사항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논의를 간단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디스카운팅 팩터는 이제 1이라고 가정을 하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가정을 하고 우리가 이 상황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런 가정을 하는 이유는 우리는 지금 저지먼트 프루프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케이스를 살펴보고 싶으니까요. 자, 만약에 이 제인이 가지고 있는 에셋이 굉장히 크면, 그래서 A 값이 뭐 엄청나게 큰 값이면, 그러면 이제 저지먼트 프루프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테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호목 7.5에서는 제인이 가지고 있는 에셋이 뭐 아주 크지는 않기 때문에 저지먼트 프루프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이 부등식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제인이 에셋이 A만큼 있는데, 자, 만약에 재판에 가게 되면 재판 비용으로 CD만큼을 이제 돈을 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실제로 제인 호주머니에 남는 돈은 이거밖에 없겠죠. A-CD. 그래서 원래 A만큼 에셋이 있었는데 재판에 가느라고 재판 비용을 지불해야 되니까 CD만큼 빼고 그 남은 부분에서만 이제 배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피해 금액이 큰 경우라면, 그 경우라면 지금 이 부등식에서 보는 것처럼 제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피해 금액을 다 보상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즉 저지먼트 프루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반면에 이 부등식으로부터 보면 만약에 피해 금액이 적은 경우라면 이 부등식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제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충분히 배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저지먼트 프루프 상황이 발생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호목 7.5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은 저지먼트 프루프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언제 그러냐 하면 피해 규모가 큰 경우, 그때만 제인이 저지먼트 프루프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라는 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단계가 이제 3개가 있죠. 이제 제인이 처음에 이제 X 값을 선택을 하는 그런 단계가 있겠고요.
자, 그러고 나서 P의 확률로 사고가 나고 1-P의 확률로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하지 않는데, 자,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걸로 끝이고, 자, 만약에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세트를 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트를 하면 이제 그걸로 끝인데, 세트를 실패하면 그 다음 기회 트라이얼에 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는 먼저 트라이얼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 자, 그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세트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맨 마지막에 제인이 그럼 애시당초 얼마만큼 조심을 하겠는가 하는 순으로, 시간을 역순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야 사실 우리가 세틀먼트 스테이지를 보면, 자, 얼마만큼 금액으로 합의를 볼지를 알려면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예상을 먼저 해야 되겠죠. 재판에서 내가 엄청나게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뭐 합의금을 뭐 많이 주고서라도 합의를 하려고 할 테니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얼마만큼 애시당초 조심할지를 생각을 하려면 나중에 세틀먼트 그리고 트라이얼에 가면은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먼저 예상을 해야 애시당초 뭐 위험하니까 많이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뭐 괜찮으니까 조금만 조심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역순으로 이 상황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 맨 마지막에 결국 이제 합의를 못해서 트라이얼까지 갔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자, J는 디펜던트고 좌는 플레인티프죠. 자, 디펜던트 입장에서는 지금 재판에 가게 되면 그리고 지금 케어 코스트가 있는데, 케어 코스트는 우리가 non monetary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케어 코스트는 non monetary이기 때문에 직접 금전적인 지출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에셋에서 빼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트라이얼에 가게 되면 디펜던트는 자, 이제 에셋이 얼마가 남느냐면, 원래 에셋이 A만큼 있는데, 자, 이 중에서 리티게이션 코스트를 뺀 만큼만 돈이 남게 되겠죠. 자, 이 중에서 이제 H만큼을 돈을 배상금으로 지불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두 가지 상황이 있는 거죠. 자, 만약에 피해 규모가 큰 경우와 작은 경우, 자, 피해 규모가 큰 경우라면, 자, 이 경우는 이제 제인이 저지먼트 프루프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문제에서 가정한 부등식에 의해서, 자,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했죠. 즉 배상을 해야 되는 금액이 제인이 가지고 있는 금액보다 더 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 상황에는 저지먼트 프루프 하니까 뭐 돈을 빌려서 배상 금액을 낼 수는 없고, 그래서 이 경우는 배상 금액은 그냥 A-C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CD만큼을 제인이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전부 좌한한테 주고 끝인 거죠. 자, 그래서 이 경우라면 이제 제인, 즉 디펜던트의 페이오프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디펜던트 같은 경우, 제인 같은 경우는 이제 가지고 있는 에셋을 결국 다 뺏기고 마는 거죠. 그래서 원래 A만큼 있었는데 거기서 리티게이션 코스트를 빼고 A-CD만큼 남았는데 그거를 좌안에게 모두 배상금으로 주고 끝인 거죠. 그래서 디펜던트 입장에서는 이제 에셋이 없고요. 케어 코스트, 그래서 non monetary 코스트인 케어 코스트만 남겠고,
그래서 제인의 페이오프는 우리가 마이너스 x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플레인티프의 페이오프는 그럼 뭐냐? 즉 좌안의 페이오프는 좌안은 원래 이제 B만큼 에셋이 있었는데 사고가 발생을 했죠.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케이스는 사고 피해 액수가 큰 상황이죠. 그래서 사고 발생을 해서 H만큼 잃었는데 재판에 갔어요. 재판에 갔으니까 리티게이션 코스트를 지불을 했고 그리고 배상금으로 A-CD만큼을 받죠. 그래서 원래는 HH만큼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제인이 저지먼트 프로프이기 때문에 제인이 가지고 있는 에셋을 전부 다 받고 끝인 거죠. 그래서 트라이를 갔을 때 첫 번째 상황 피해 금액이 큰 상황이라면 디펜던트와 플레인티프의 페이오프를 우리가 이렇게 기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피해 금액이 작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는 지금 제인이 자기에게 남은 돈으로 피해 금액을 다 보상을 해줄 수가 있죠. 남은 돈은 A-CD인데 보상해야 될 금액은 이제 요만큼이고 그런데 우리가 문제에서 가정한 그 부등식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다고 가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충분히 배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저지먼트 프루프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 경우는 디펜던트 즉 제인의 페이오프는 케어 코스트 일단 빼주고요. 원래 A만큼 에셋이 있었는데 재판에 갔으니까 리티게이션 코스트 빼주고 배상금 빼준 이만큼이 제인의 페이오프가 되겠습니다. 좌안의 페이오프는 원래 에셋이 B만큼 있었는데 사고가 발생을 해서 이제 하함을 입게 되었죠. 그리고 이때 우리가 생각하는 케이스는 지금 피해 금액이 작은 경우니까 HL을 빼주고 그리고 재판에 갔으니까 이제 리리게이션 코스트를 빼주고 그리고 배상 금액을 HL만큼 받게 되죠. 그래서 트라이를 갔는데 이제 두 번째 케이스 만약에 피해 금액이 작은 경우라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디펜던트와 플레인티프의 페이오프를 우리가 이렇게 기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말 보고 싶은 부분은 이제 세틀먼트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하는 거를 보고 싶은 거죠. 트라이얼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페이오프들이 결정이 되겠구나 하는 거를 일단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제 세틀먼트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틀먼트에서는 이제 좌안이 이제 합의금을 제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좌안이 S만큼을 주면 내가 소송을 취하해 주겠다 라고 이제 합의를 제안을 하는 거죠. 자, 이때 케이스를 좀 우리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일단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좌안이 이제 합의금을 제시를 할 때 A보다 큰 값은 사실 제시하는 의미가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제인이 가지고 있는 에셋이 A이기 때문에 어차피 A보다 더 많이는 받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S가 A보다 큰 상황은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고려할 상황은 이제 S가 A보다 작은 케이스들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자, 만약에 A만큼을 합의금으로 제한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A를 제한하는 거니까 좌한 입장에서는 최대 금액을 제한을 하는 거죠. 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에셋을 다 달라고 이제 최대 금액을 이제 제한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염두에 둬야 되는 거는 지금 좌는 지금 비대칭 정보가 있기 때문에 좌안이 이제 합의금을 제한을 할 때 좌안은 지금 H 값이 큰 값인지 작은 값인지는 몰라요. 제인만 아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자, 피해 규모가 큰 상황이라면, 그래서 좀 좌는 정확한 피해 규모는 모르고요. 그 상황에서 지금 A만큼을 합의금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자, J는 피해 규모를 알죠. 그래서 J인이 지금 피해 규모가 크다는 거를 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런 상황이라면 자, 과연 J는 이러한 이 합의금 제한을 과연 받아들일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자, 이 경우는 죄인 입장에서는 세틀먼트를 하든 아니면 트라이얼에 가든 사실 인디퍼런트하죠. 자, 왜 그러냐면 자, 죄인이 지금 피해 규모가 크다는 거를 알아요. 자, 이 상황에서 만약에 세트를 하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셋을 지금 다 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합의금으로 지금 A, 즉 제인의 모든 에셋을 다 요구하고 있으니까 지금 수락을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셋을 다 줘야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거부하고 트라이얼에 가게 되면 자, 지금 제인의 에셋이 큰 경우니까 지금 여기서 1번 케이스죠. 1번 케이스에는 우리가 아까 봤듯이 제인은 어차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셋을 다 배상금으로 줘야 돼요. 그래서 제인의 에셋이 하나도 안 남아요. 자, 따라서 지금 이 경우에 제인은 인디퍼런트예요. 수락을 할지 아니면 트라이얼에 갈지 인디퍼런트하고, 따라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가정했듯이 세틀먼트와 트라이얼 간에 인디퍼런트 하면 세트를 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죠. 그래서 자, 이 경우라면 이제 세트를 할 거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세트를 할 거다 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좌안이 이제 합의금으로 A만큼을 요구를 했을 때 실제 피해 규모가 큰 상황이라면 세틀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제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셋을 다 좌안에게 주고 이제 상황이 종료가 되겠죠. 자, 그럼 만약에 피해 규모가 작은 경우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피해 규모가 작은 상황이라면 자, 이 경우라면 지금 제인이 이런 합의는 이제 거부할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지금 이 합의금에 대해서 수락을 하게 되면 제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셋을 다 주고 결국 자기에게는 에셋이 하나도 안 남죠. 자, 근데 만약에 리젝을 하고 트라이얼에 가게 되면 지금 피해 규모가 작은 경우니까 지금 여기서 2번 경우죠. 그리고 2번 경우에는 우리가 봤듯이 자, 제인의 이제 에셋을 보면 어느 정도 남죠. 그래서 원래 A만큼 있었는데 리티게이션 코스트 CD 빼고 그다음에 배상금으로 HL만큼 뺐죠. 그래서 이거는 여전히 양수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우리 문제에서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이러한 부등식을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A에서 CD를 빼고 HL까지 빼도 여전히 양수죠. 자, 그래서 제인 입장에서는 트라이얼에 가면 에셋이 그래도 조금은 남아요. 그런데 이러한 합의를 이제 받아들이면 에셋이 하나도 안 남는 거니까 결국 제인은 이러한 제안은 거부를 하게 되겠죠. 자, 따라서 이걸 바탕으로 좌안의 페이오프를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좌안이 합의금으로 A만큼을 달라고 제안을 할 때 그때 좌안의 페이오프, expected payoff를 계산을 해보면 좌안은 정확한 P의 규모는 모르죠. 확률만 아는 거죠. 그래서 Q의 확률로 P의 규모가 크다는 거는 알아요. 자, 그래서 Q의 확률로 지금 P의 규모가 크니까 자, 이 경우는 세트를 하게 되겠죠. 자, 이 경우는 세트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자, 원래 좌안이 에셋이 B만큼 있었죠. 자, 근데 함을 입었어요. 자, 그리고 이때 우리가 함이 지금 큰 상황을 보고 있으니까 자, h의 값은 h가 되겠고, 자, 그리고 세트를 하니까 세틀먼트를 a만큼 받고 이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좌는 q의 확률로 이만큼의 페이오프를 얻게 되겠고, 자, 1-q의 확률로 p의 규모가 작죠. 자, 이 경우에는 합의를 못하죠. 그래서 재판을 가게 되고, 그래서 원래 에셋이 B만큼 있었죠. 자, 근데 사고를 당해서 이제 함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이때는 P의 규모가 작은 경우를 우리가 고려를 하고 있으니까 H는 HL이겠죠. 자, 그리고 이 경우는 지금 제한이 거부당해서 소송을 가야 되니까 리티게이션 코스트를 지불을 해야 되고, 그리고 소송에 가서 피해를 배상을 받죠. 그래서 플러스 H. 자, 그래서 좌안 입장에서는 지금 첫 번째 옵션, 즉 합의금으로 A를 요구할 때 좌안의 페이오프를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은 지금 합의금을 지금 맥시멈까지 요구를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봤죠. 자, 좌안이 이제 합의금을 조금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좌안이 합의금을 조금 낮추면 지금 디펜던트의 선택에는 변화가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경우, 그래서 피해 규모가 큰 경우라면 지금 죄인 입장에서는 재판에 가면 지금 자기 재산을 다 뺏기는 상황인데, 자, 좌안이 합의금으로 좀 적은 금액을 요구를 하면 자, 그 경우에는 이제 죄인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당연히 세트를 하려고 할 테고, 자, 만약 이런 경우라면, 그래서 피해 규모가 실제로 적은 상황이라면 죄인 입장에서는 재판에 가도 배상해야 되는 게 얼마 안 되는데, 좌안이 뭐 맥시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큰 규모의 합의금을 제한을 하는 상황이니까 이런 경우라면 죄인은 리젝을 하겠죠. 자, 그래서 좌안이 지금 A보다 합의금을 조금 낮춰도 죄인의 지금 선택에는 변화가 없어요.
특히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 합의금을 A보다는 좀 작은데 자, 이거보다는 큰 금액을 요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좌안이 합의금을 맥시멈에서 조금 낮췄어요. 조금 낮춰서 A보다는 작아요. 그런데 이 HL 플러스 CD 값보다는 커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라면 지금 J는 이 선택에 변화가 없어요. 자, J의 선택에는 변화가 없는데 그래서 이 경우는 이게 좌안 입장에서는 이제 합의가 리젝이 되고 그래서 재판에 가서 이제 이만큼 페이오프를 얻는 거죠. 근데 이 경우 그래서 합의 피해 규모가 큰 경우라면 지금 어차피 죄인이 세트를 할 텐데 그래서 합의를 해줄 텐데 지금 괜히 합의금만 낮춰준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좌안 입장에서는 지금 A만큼 받는 게 아니라 A보다 적은 금액을 지금 합의금으로 받게 되는 거니까 그거는 좌안 입장에서는 페이오프가 그냥 낮아지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로부터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자, 좌안은 지금 이 영역에 있는 합의금은 절대로 제한을 하지 않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좌안이 딱 이만큼 제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라면 그래서 좌안이 지금 좀 적은 합의 금액을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라면 만약에 피해 규모가 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자, 피해 규모가 큰 경우라면 죄인 입장에서는 이제 되게 좋은 거죠. 왜냐하면 피해 규모가 클 때 재판을 가면 죄인은 자기 에셋이 이제 모두 다 사라지게 되는데 지금 이 합의 조건에 이제 수락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가정한 부등식으로부터 우리가 가정한 부등식의 이제 중에 이런 부등식이 있는데 즉 재판에 가게 되면 자기가 A만큼 가지고 있는데 재판에 가게 되면 다 잃는 거죠. 그런데 이 현재 합의 조건에 내가 수락을 하면 이것만 내면 되죠. 즉 내 에셋 중에 일부만 합의금으로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경우라면 죄인 입장에서는 너무 좋으니까 죄인은 세트를 하려고 하겠죠. 자, 만약에 실제 피해 액수가 작은 경우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실제 피해 액수가 작은 경우라면 이제 이 경우는 J는 세트를 하나 트라이얼에 가나 인디퍼런트 하겠죠. 자, 왜냐하면 지금 세트를 하게 되면 이 경우는 지금 세트를 하게 되면 좌안에게 이만큼 돈을 줘야 되죠. 만약에 트라이얼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에셋이 이만큼 있는데 트라이얼에 갔으니까 재판 비용 빼고 그리고 배상을 해야 되죠. 근데 배상을 해야 되는데 이때 H는 이제 HL인 경우를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즉 재판에 가더라도 이 HL 플러스 CD만큼을 어차피 비용으로 내가 지출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 경우는 제인이 지금 인디프런트 하죠. 자, 그래서 인디프런트 하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가정대로 자, 세트를 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경우에는 지금 좌안이 합의금을 좀 낮춰서 HL 플러스 CD만큼을 부르게 되면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항상 세트를 하게 되겠구나
실제 피해 규모가 얼마든지 상관없이 항상 합의를 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좌안의 페이오프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자, Q의 확률로 실제 피해 규모가 크겠죠. 자, 실제 피해 규모가 클 테고 자, 그래서 이때는 좌안의 페이오프가 원래 에셋이 B만큼 있었는데 자, 하함을 입겠죠. 근데 지금 생각하는 상황은 피해 규모가 큰 상황이니까 이제 요만큼 페이오프가 되고 그걸 세트라니까 합의금 HL 플러스 CD만큼을 받겠죠. 자, 그리고 1-Q의 확률로 실제 피해 규모가 작은 값이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좌안이 원래 에셋이 B만큼 있는데 자, 피해를 입었죠. 그리고 이때 피해는 피해 규모가 작은 경우를 보고 있는 거니까 HL을 빼고 자, 그리고 합의를 하게 되니까 합의금으로 HL 플러스 CD만큼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안의 페이오프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좌안이 지금 이 HL 플러스 CD보다 더 작은 금액을 요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좌안이 HL 플러스 CD만큼 딱 그만큼을 합의금으로 달라고 했을 때도 모두 다 이제 제인이 항상 수락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작은 금액을 요구를 하면 제인은 뭐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당연히 수락을 해주겠죠. 그래서 제인의 선택에는 변화가 없어요. 자, 따라서 항상 그냥 합의를 하게 되는데 좌안 입장에서는 괜히 합의금만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좌안의 페이오프가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도 사실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은 좌안, 즉 이제 플레인티프죠, 좌안이. 지금 플레인티프가 지금 정확한 H의 값을 모르는 상황이고 자, 그 경우에 지금 합의금을 달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데 결국 옵션이 두 개가 있구나. 자, 첫 번째는 자, A만큼을 달라. 제인이 가지고 있는 에셋을 다 달라고 지금 제안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옵션은 합의금이 좀 작은 경우죠. 그래서 HL 플러스 CD만큼을 달라. 그래서 1번의 경우에는 피해 규모가 크면 합의를 하는데 피해 규모가 작으면 이제 합의가 안 돼서 제인이 이제 피해 규모가 작으면 제인은 트라이얼에 가서 조금만 배상을 하면 되니까 이제 합의가 안 되고 그래서 트라이얼에 가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경우 이제 좌안이 합의금을 좀 적은 금액을 부르면 이 경우는 피해 규모에 상관없이 합의를 하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좌는 이 두 개의 옵션 중에 뭘 선택을 해야 가장 유리할 건지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옵션으로부터 얻게 되는 페이오프를 비교를 해서 이제 페이오프가 더 큰 옵션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1번 옵션으로부터 얻게 되는 expected payoff를 써보면 1번 옵션으로부터 얻게 되는 expected payoff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2번 옵션으로부터 얻게 되는 expected payoff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1번 옵션으로부터 얻는 페이오프가 더 크면 이제 1번 옵션이 더 좋은 옵션이죠. 즉 2번 옵션인 합의금을 조금만 달라고 제안을 하는 것보다 합의금을 아주 크게 부르는 게 더 좋은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러면 자, 저한 입장에서 보면 합의금을 조금만 부르는 2번 옵션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안전한 그런 옵션이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합의금으로 조금만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트라이얼에 갈 필요가 없으니까요. 트라이얼 가면 사실 좌한 입장에서도 안 좋죠. 재판 비용이 발생을 하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좌한 입장에서는 재판 비용 때문에라도 트라이얼은 좀 안 갔으면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2번 옵션은 안전한 옵션이죠. 재판을 안 가니까. 근데 1번 옵션은 이제 합의금은 큰데, 그래서 합의가 되면 돈은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사실 재판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피해 규모가 만약에 작은 상황이라면 재판에 갈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좌는 언제 과연 1번 옵션을 선택을 할까요? 이 1번 옵션에 재판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 옵션을 선택을 한다. 언제 그게 가능할까요? 자, 그거는 좌한 생각에 지금 피해 규모가 작으면 재판에 가게 되고 재판에 가면 이제 나한테도 안 좋은데 근데 내 생각엔 피해 규모가 작을 것 같지가 않아. 내 생각에 피해 규모가 작을 확률은 되게 적고 피해 규모가 큰 값일 확률이 커. 따라서 나는 이 재판에 갈 확률은 어차피 적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합의금을 많이 부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판단을 하는 거겠죠. 즉 그 경우에 지금 우리가 아까 앞에서 1번 옵션은 언제 선택하냐면 지금 이 경우에 선택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부등식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 부등식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런 부등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요. 자, 이 뒤에 지금 이 분수값을 우리가 이제 어떤 값 q 바라고 하면 자, 이게 결국 이 부등식 얘기하는 건 뭐냐면 q라는 거는 확률이죠. 그래서 0에서 1 사이 어떤 값인데 자, q 바라는 어떤 값이 있어서 q 값이 이 q 바보다 큰 상황이면 합의금을 크게 부른다는 거죠. 좌안이. 그래서 이 경우는 합의금을 이제 크게 부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합의금을 조금만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 의미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Q가 큰 값을 지닌다는 뜻이니까 우리가 앞에서 Q는 좌는 H 값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확률적으로만 안다고 했죠. 그래서 좌안이 지금 피해 규모가 큰 확률이 Q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Q가 큰 값이라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좌안이 생각할 때 피해 규모가 클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즉 피해 규모가 작아서 재판에 가게 될 확률이 되게 작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좌는 1번 옵션을 선택을 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좌안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Q 값이 이제 큰 값이면 그래서 구체적으로 Q 값이 여기 Q 바라고 표시된 저 값보다 크면 좌는 높은 합의금을 요구를 하고요. Q 값이 Q 바보다 작은 값이면 좌는 합의금을 적은 금액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맨 처음으로 돌아와서 과연 그러면 J는 레벨 오브 케어를 과연 얼마만큼을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거를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자, 이때 J는 우리가 H의 값이 큰지 작은지, 그래서 P의 규모가 실제로 큰지 작은지를 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 경우는 J인이 P의 규모가 크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J인이 이제 P의 규모가 P의 규모가 작은 경우는 이제 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는 P의 규모가 작은 경우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큰 경우만. 자, 그래서 P의 규모가 큰 상황인데 J인이 그거를 알아요. 자, 그런 경우에 과연 J인이 얼마만큼 조심을 할 것인가? 자, 이때 이제 J인의 그러면 문제를 우리가 써야 되겠죠. J인의 우리가 앞서 했던 것처럼 J인의 문제를 쓰고 J는 자신의 페이오프를 극대화하는 X 값을 선택을 하겠죠. 자, 그런데 지금 J인의 문제를 쓰려면 자, 과연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지금 존이 지금 세틀먼트 오퍼를 제안을 하는 거죠. 자, 그때 존이 합의금을 얼마나 요구할지가 관건이죠. 그래서 J인의 문제를 우리가 지금 여기 쓸 건데 J인의 문제를 쓰려면 존이 합의금으로 얼마만큼을 제시를 할지를 알아야 J인의 문제를 우리가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존이 합의금으로 많이 달라고 하면 이제 그때는 이제 J인 입장에서 안 좋은 거고 합의금으로 조금만 달라고 하면 J인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래서 문제가 달라지니까 존이 합의금으로 얼마를 달라고 하는지가 중요한데 우리가 앞서 봤듯이 존이 합의금으로 얼마를 달라고 하는지는 뭐에 달려 있냐면 이 Q에 달려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앞서 봤듯이 Q 값이 Q 바보다 크면 존이 합의금을 굉장히 높은 금액을 달라고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존이 합의금으로 좀 적은 금액을 달라고 하죠. 그래서 Q 값이 중요한데 자, 그럼 먼저 Q 값이 큰 값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Q 값이 큰 값이에요. 그래서 존은 P의 규모가 지금 클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앞서 봤듯이 사고가 발생을 하면 존은 합의금을 굉장히 큰 금액을 달라고 제안을 할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가 J인의 문제를 써보면 J는 자신의 페이오프를 극대화하는 X값을 선택을 할 텐데 자, 만약에 사고가 발생을 하면 J인의 페이오프가 어떻게 되냐면 자, 일단 케어 코스트를 쓰고 자, 그 다음에 J인에게 에셋이 A가 있는데 사고가 발생을 하면 지금 존이 합의금으로 A만큼을 요구를 하게 되고 자, 이때는 J는 합의금으로 이제 A만큼을 다 주게 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 지금 B의 규모가 실제로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을 해서 존이 높은 합의금을 제안을 하면 J는 수락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봤었죠. 그래서 이 경우라면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J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셋을 존에게 주는 그런 합의에 동의를 하게 되고 따라서 에셋이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이 경우라면 J인의 페이오프는 그냥 마이너스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마이너스 X의 확률로 이제 사고가 발생을 안 하겠죠. 사고가 발생을 안 하니까
J는 자기 에셋을 그냥 가지고 있고 cal cost 마이너스 x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J의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한번 미분에서 0되는 점을 찾아보면 한번 미분에서 0되는 점을 우리가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 등식을 만족하는 x 값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x1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래서 애시당초 J는 얼마만큼 조심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만약에 좌안이 피해 규모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피해 규모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경우라면 J는 x1만큼 조심을 하는데 그 x1은 이 등식을 만족하는 어떤 솔루션이에요. 자, 그럼 만약에 q 값이 q 바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때는 좌안이 합의금으로 좀 적은 금액을 제한을 할 거고요. 좌안이 합의금으로 좀 적은 금액을 이때는 제한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실제 피해 규모가 큰 상황이죠. 자, 실제 피해 규모가 큰 상황인데 합의금을 조금만 줘도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으니까 J는 당연히 이 경우는 이때는 당연히 지금 합의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 J의 문제를 써보면, 자, 만약에 사고가 발생을 하면, 자, 일단 cal cost 써주고 J이 에셋이 A만큼 있죠. 자, A만큼 있는데 사고가 발생을 하면 합의금으로 HL 플러스 CD를 줘야 되니까 이제 저만큼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사고가 발생을 하면 J의 페이오프는 이만큼이 되겠고요. 사고가 발생을 안 하면 그때는 J는 이제 에셋에 뭐 아무런 변화가 없겠죠. 자, 그래서 미분에서 0되는 점을 찾아보면, 자, 우리가 이런 등식을 찾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등식을 만족하는 x 값을 우리가 x2라고 하면, 자, 지금 좌안이 실제 피해 규모가 큰 확률을 적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는 그 경우에는 J는 x2만큼 조심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x2의 값은 이 등식을 만족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정리를 하면, 자, 그러면 J는 애시당초 얼마만큼 조심을 할 거냐 하면, 자, 좌안이 지금 피해 규모가 큰 값일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좌안이 어떻게 보면 좌안이 굉장히 지금 어그레시브한 상황이겠죠. 자, 그런 경우라면 J는 이 등식을 만족하는 x1만큼 조심을 하겠고요. 자, Q 값이 작은 상황이라면, 자, 이때는 좌안이 피해 규모가 큰 확률이 적다고 생각을 하니까 좌안이 어그레시브 하진 않겠죠. 이때는 J는 애시당초 x2만큼만 조심을 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뭐 x1과 x2 값을 뭐 비교하는 그런 작업을 해볼 수도 있겠죠. 자, 과연 그러면 어떤 경우에 J인이 더 조심을 할 거냐? 지금 Q가 큰 경우와 작은 경우인데,
그래서 x1과 x2를 생각을 했는데 x1과 x2 중에 뭐가 더 큰 값일까?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q가 큰 값이면, 그래서 지금 q가 큰 이런 상황에서는, 자, 지금 이 경우라면 플레인티프가 굉장히 어그레시브 하겠죠. 지금 피해 규모가 클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지금 합의금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그래서 플레인티프가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상황이니까 제인 생각에 자기가 얼마만큼 조심해야 되느냐 생각을 해보니, 사고가 발생을 하면 플레인티프 피해자가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나올 거야. 그러면 제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인이 자연스럽게 좀 조심하려고 하겠죠. 많이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테고, 자, 이 경우 그래서 Q 값이 작은 경우라면, 자, 이때는 사고가 발생을 해도 플레인티프가 합의금도 별로 그렇게 많이 요구하지 않고, 그래서 플레인티프가 그렇게 뭐 어그레시브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럼 이런 경우라면 제인이 애시당초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고가 발생을 해도 피해자가 그렇게 어그레시브하게 나오진 않겠구나. 그러면 제인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막 사고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겠죠. 그래서 좀 덜 조심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 두 개의 등식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x1의 값이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호목 7.5에서 우리가 지금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데, 이 경우는 지금 가해자는 정확한 피해 규모를 알지만 피해자는 정확한 피해 규모를 모르는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특별히 7.5에서는 저지먼트 프루프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상황도 사실 실제 현실에서 우리가 사실 많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봄으로 인해서 또 실제 현실에 대해서 또 우리가 더 많은 부분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